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자주 보기만 해도 어쩐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저희가 심리학 블로그 글, 또 위키백과 그리고 학술 논문 철학 같은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흥미로운 심리 현상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선택이나 호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순 노출 효과,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요, 특별한 정보나 경험 없이도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 접하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스르륵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1960년대에 로버트 자이언츠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단순 노출 효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냥 자주 본다는 게 뭐랄까, 왜 호감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심리적인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적 편리성 때문이에요. 인지적 편리성이요? 네. 우리 뇌가 약간 좀 게으르다고 해야 할까요? 익숙한 정보는 훨씬 처리하기가 쉽거든요. 아하, 네, 이 처리하기 쉽다. 이 느낌 자체가 뭔가 긍정적인 감정, 즉 호감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뇌의 특정 영역, 전측 대상 피질 이런 곳들이 여기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뇌가 편한 걸 좋아해서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친숙함이 주는 안전함 때문입니다. 안전함이요? 네, 이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낯선 것보다는 몇 번 봤던 익숙한 것이 더 안전할 확률이 높았겠죠. 몇 번 봤는데 별일 없었으면 조금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우리도 모르게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무의식적인 안도감이 호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연구를 보면 익숙해질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위험인식? 그런 게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와, 처리하기 쉬워서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껴서 좋아하게 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가장 유명한 사례, 혹시 에펠탑 효과 들어보셨어요? 에펠탑이요? 네네. 파리에 있는 그거요? 맞습니다. 그 에펠탑이 처음 지어질 때는요, 정말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다 이러면서 파리 시민들, 예술가들한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파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2년 넘게 건설 과정을 시민들이 매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에펠탑에 점점 익숙해진 거죠. 결국 완공되고 나서는 파리를 대표하는 아주 사랑받는 건축물이 됐잖아요. 처음엔 싫었지만 자꾸 보다 보니 정든 딱 그런 대표적인 예죠. 이야, 정말 극적이네요. 근데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고요? 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모어랜드와 비치라는 학자들이 1992년에 대학 강의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여성이 강의에 15번 출석을 했고 다른 여성은 한 번도 출석을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네네. 그런데 학생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15번 출석한 여성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호감 간다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냥 얼굴만 더 본 건데도요? 네, 점수 차이도 꽤 컸어요. 5점 만점에 평균 4.2점 대 2.7점이었으니까요. 그냥 얼굴을 자주 봤다는 이유만으로요. 와, 단순히 출석만 했는데 매력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이 효과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에서는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특정 브랜드 로고나 아니면 그 유명한 CM송 있잖아요. 빠라빠빠빠 같은 거. 네네, 알죠.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그냥 친숙해지고 왠지 모르게 그 브랜드의 신뢰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특히 휴지나 음료수처럼 우리가 구매할 때 막 깊게 고민하지 않는 제품들 있죠?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건 소비자들이 막 성능 비교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브랜드, 늘 보던 거 그냥 습관적으로 고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터넷 쇼핑할 때 전에 봤던 상품 광고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 그것도 다 같은 원리예요. 저도 모르게 맨날 보던 광고 제품 장바구니에 담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다 그 단순 노출 효과 때문이었군요.
정치에서도 쓰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치나 어떤 사회 캠페인에서도요, 후보자 이름이나 얼굴, 아니면 특정 슬로건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노출시키잖아요. 그렇죠. 선거철 되면 엄청 보이죠. 네. 유권자들한테 일단 친숙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일부러 막 논란을 일으켜서라도 이름을 알리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반복 노출을 통한 친숙도 증가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물론 여기에도 좀 주의할 점이나 한계 같은 게 있겠죠? 무조건 자주 본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닐 텐데요. 따져보면 오히려 지루해지거나 짜증이 날 수 있죠. 아, 그렇죠. 광고도 너무 많이 나오면 좀 네, 채널 돌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포화 효과 같은 거고요. 둘째는 처음부터 인상이 아주 강하게 부정적이었던 대상은 아무리 반복해서 노출돼도 호감도가 잘 안 오르거나 오히려 더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긴 싫은 사람 자꾸 보면 더 싫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보통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초두 효과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도 효과락, 나중에 자주 접하는 정보가 더 영향력 있다는 최신 효과나 빈발 효과, 이게 단순 노출 효과랑 관련이 깊죠. 사이에 어떤 게 더 세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논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단순 노출 효과가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 노출 효과가 강력하긴 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결국 이 단순 노출 효과라는 건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익숙함이라는 힘을 통해서 생각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좋고 싫음, 즉 선호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광고부터 인간관계, 정치까지 정말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그 익숙함이 안전함으로 이어지고 또 위험에 대한 인식을 낮출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좀 역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노출 환경을 한번 관리해 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긍정적인 정보나 아니면 내가 좀 배우고 싶은 분야의 컨텐츠에 스스로를 일부러 더 자주 노출시키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익숙함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선호도나 신념, 심지어는 어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까지도 스스로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